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수년 전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 친한 친구가 선뜻 거액을 빌려주며 말합니다. 야, 대신 너네 집 남는 방 하나만 내가 좀 쓸게. 가끔 짐도 좀 갖다 놓고. 고마운 마음에 덥석수락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나는 이제 살만해졌고 내 집 주권도 찾고 싶은데 이 친구가 내 방에서 허락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들여오고 싸움까지 팍질하고 다닙니다. 참다 못해 야 이제 방 빼. 라고 했더니 친구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칩니다. 뭐? 너 내가 준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배신이야? 너 나랑 거래하는 거 다 끊을 줄 알아. 이게 지금 옆집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미국과 스페인의 정면 충돌 실제 상황입니다.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레츠고. 지금 국제뉴스는 온통 이 소식뿐입니다. 스페인이 자국 영토 내의 미군 기지 사용을 전격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잠깐 쉬어라 수준이 아니라 아예 셔터를 내려버린 거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으로 받아쳤습니다.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끊겠다. 사실상 경제전쟁 선포입니다. 스페인은 평화와 국제법 원칙상 우리 땅을 불법 전쟁의 병창기지로 쓸 순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미국은 동맹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느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70년 넘게 혈맹 수준의 군사 협력을 이어온 이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걸까요? 이 갈등의 뿌리를 찾으려면 무려 70년 전인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 정권 아래 있었습니다. 파시즘 색채가 강했던 탓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은 스페인을 왕따시켰죠. 나토의 네이티오 가입도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페인은 눈독 들인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눈에 이베리아 반도는 그야말로 전략적 노다지였거든요. 지중해 입구인 지브롤터 해협을 꽉 잡고 있고 대서양을 건너오는 길목이자 북아프리카까지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는 기막힌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1953년 미국과 스페인은 마드리드 협정 팩트 오브 머드리드를 맺습니다. 내용은 심플했습니다. 미국은 스페인에 막대한 군사경제 원조를 퍼붓고 그 대가로 스페인 곳곳에 미 공군과 해군이 쓸 수 있는 기지를 짓는 것이었죠. 당시 스페인 입장에선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구원투수였고 미국 입장에선 소련을 견제할 최고의 앞마당 멀티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로타 해군기지, 모론 공군기지 같은 핵심 거점을 건설합니다. 냉전 시기 소련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 1991년 걸프전 때는 미군 수송기들이 이 기지들을 정거장 삼아 엄청난 병력과 물자를 중동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재미있는 건 초창기 미군 기지 운영이 아주 쉬웠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독재 정권이었으니까요. 국민이 뭐라고 하든 프랑코만 오케이 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프랑코가 사망하고 스페인이 민주화되면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국민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우리 땅을 남의 나라 전쟁 기지로 마음대로 내주는 거야? 우리도 주권이 있다고. 결국 1982년 스페인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협정은 재정비됩니다. 기지 사용은 스페인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명문 규정이 들어간 거죠. 거실을 빌려주긴 하되 이제는 집주인의 허락을 매번 받아야 하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스페인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웬만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도 기지는 활발히 돌아갔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2026년에 와서 이 갈등이 폭발한 걸까요? 그 결정적인 방아쇠는 바로 스페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박힌 집단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페인 국민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만든 2004년의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이 20여 년이 흐른 지금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 사장님이 전 직원이 반대하는 무리한 사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결국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 말이죠. 이건 아니다라고 외쳐봐도 소용없을 때의 그 무력감, 그리고 예상했던 비극이 터졌을 때의 분노. 지금 스페인 국민이 미국을 향해 그리고 자국 정부를 향해 품고 있는 감정이 딱 이렇습니다. 분명 70년 전에는 생존을 위한 악수였는데 어느덧 이 손길이 스페인 국민의 목을 죄는 촉새가 되어버린 결정적인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2003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페인의 아스나르 정부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하나였죠. 하지만 스페인 국민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무려 90% 이상의 국민이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습니다. 거리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이 쏟아져 나와 우리 땅을 전쟁의 발판으로 내주지 마라 고 외쳤습니다. 로타 해군기지와 모론 공군기지에서 미군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불길한 전쟁의 서막을 목격해야 했죠.
정부는 국익과 동맹을 위한 결단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에게 그 기지들은 더 이상 안보의 상징이 아니라 타인의 전쟁에 휘말리게 하는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라크 전쟁 발발 1년 후인 2004년 3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출근길 열차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191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친 스페인 역사상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테러범들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스페인이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을 도왔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다. 스페인 국민들에게 이 사건은 거대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남의 나라 전쟁에 발을 담갔다가 왜 우리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가? 이때부터 스페인 내에서는 미군 기지 안보라는 공식이 깨지고 미군 기지 테러의 표적이라는 공포 섞인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2026년 지금 스페인이 미군 기지 사용을 거부하는 밑바닥에는 바로 이 피해 기억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26년 현재로 다시 와보죠. 이번 갈등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새로운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스페인 기지를 활용하려 합니다. 특히 최근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험악해지면서 미국은 스페인의 로타 기지를 병참 허브로 쓰겠다고 통보했죠. 하지만 이번엔 스페인 정부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이미 2004년에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 여론이 폭발 직전입니다. 둘째, 스페인은 이 전쟁은 국제법상 정당성이 부족하며 우리 영토가 그 수단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죠. 이건 마치 앞마당에 남의 집 쓰레기가 쌓이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집주인의 선언과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70년간 잘 써오던 전략적 요충지가 하루아침에 막혀버리니 미칠 노릇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봉쇄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도 스페인이 길목을 막으면 미국의 중동 전략 전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미국이 준 원조금은 스페인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페인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더 이상 미국의 원조 몇 푼의 국가의 운명을 맡길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의 충돌은 단순히 기지 사용권을 넘어서 강대국의 전략과 중견국의 주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그동안 준 게 얼마인데 라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스페인은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이 아니다 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미국과 스페인의 이 살벌한 기싸움, 과연 누가 먼저 패기를 들게 될까요? 만약 스페인이 끝까지 기지를 폐쇄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전세계 기름값과 물가는 어떻게 요동칠까요?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유럽의 판도를 흔들려는 제3의 세력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중해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뉴욕 증시가 폭락한다는 말 이제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스페인이 벌이는 이 기싸움이 단순히 먼 나라 군대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넣는 기름값, 점유율 높은 스페인산 올리브유 가격, 심지어 우리가 투자한 해외 주식 계좌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스페인의 로타 해군기지는 단순히 배가 쉬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인 지브롤터 해협의 수문장이죠. 만약 스페인이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이에 격분한 미국이 정말로 전면적인 무역 봉쇄를 단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류대란 지중해를 통과하는 전 세계 상선의 흐름이 꼬입니다. 운송비가 치솟으면 당연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에너지 쇼크 중동의 원유가 유럽으로 가는 핵심 루트가 불안해집니다.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 내 차 기름값부터 전기세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인상되겠죠. 금융시장의 발작 동맹국끼리 이 정도라고? 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칩니다.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는 치솟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창은 파란색으로 물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어야 합니다. 바로 역사의 부메랑 효과입니다. 1953년 독재 정권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맺었던 그 마드리드 협정이 70년이 지난 지금 민주화된 스페인 국민에게는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편안함 때문에 내린 결정이 훗날 나의 발목을 잡는 촉새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페인의 사례를 보며 의사결정의 무게를 배워야 합니다. 주권이든 자산이든 혹은 나만의 원칙이든 말이죠. 지금 전 세계는 강대국 사이의 줄타기가 일상이 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페인처럼 우리 땅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외치는 나라들이 늘어날수록 기존의 세계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판이 짜일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보의 피터링 뉴스에서 떠드는 표면적인 갈등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과 에너지 패권을 읽어내야 합니다. 나만의 생존 서핑보드 인플레이션과 불황이라는 파도가 덮쳐올 때 무작정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 방어막을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역사를 공부하고 국제 정세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갈등이 내일의 내 지갑에 미칠 나비 효과를 남들보다 1분이라도 먼저 읽어내기 위해서죠.
정보의 선정권이야말로 2026년 현재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국과 스페인의 이 전쟁 같은 동맹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맹이 우선이다라는 미국의 입장과 주권이 먼저다라는 스페인의 입장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예리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포큐브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